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에 대해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세금이랑 공산주의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공산주의가 싫다면서 왜 사회주의를 까는데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교묘한 위장명일 뿐 결국 근본이 같은 놈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좀 더 프로파간다적이라는 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후술할 근본적 결함이 똑같은 놈이라서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길에서 빤스 벗고 똥 싸는 놈이나 빤스 입고 똥 싸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좌파를 설명하면서 사회주의를 아주 잠깐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걸 좀 더 진득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회주의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그리고 왜 그 실패가 하필 좌파라는 이름을 더럽혔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학생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온 너희들을 오늘 단죄하러 왔다. 우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숨겨진 본질을 통찰하려면 인간 초월 사상이라는 지독한 원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신앙이죠.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고 모든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게 사람을 한계 너머로 쥐어짜냅니다. 한계라고 믿는 지점이 아니라 진짜 불가능한 한계 너머로요. 예컨대 몸무게 10kg을 감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현재 기와 체중이 172cm에 40kg이라면요. 10kg 감량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몸무게 30kg 찍고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네가 아직 덜 계몽되어서 그렇다, 네가 아직 덜 진화되어서 그렇다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 초월 사상의 어두운 실체죠.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이 뭔가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들 그것은 누적된 귀남론증에 불과해요. 하얀 까마귀는 없다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몸무게면 사람 죽는다는 건 사람들이 믿는 자신의 한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 초월 사상은 이걸 초월하는 사상입니다. 왜요? 모든 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저체중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식으로는 이 폭주기 관찰을 막을 수 없어요. 설령 그 목표를 달성한들 그게 그 사람의 특별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 초월 사상은 그것마저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이 사상의 원론상 누구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기에 개체의 특별함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모든 이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해낸 그 사람의 존재는 손쉽게 보편적 가능성으로 와전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낙오되는 이는 덜 진화된 존재, 낙오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선구자와 추종자의 계급을 형성해요. 또한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 한계를 초월했다면 그건 어떤 개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됩니다.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떤 제약에도 속박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이름이 인간 초월 사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이 되겠다는 이카루스적 발상이 있죠. 신세계의 신이 되는 거다. 이 원론적 연역에서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첫째, 인간 초월 사상은 극도로 비발적인 설계주의 사상을 수반합니다. 현실적 한계와 실정이란 그저 초월하지 못한 그 인류의 저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판에 사회주의가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정책을 일단 세상에 쑤셔박아 놓고 그 정책에 맞춰 세상을 계몽시키려 들어요. 이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성평등 정책의 실체입니다. 둘째, 전위대가 형성됩니다. 이 사상은 소수 개체의 우수성을 인간의 보편으로 와전해요. 누구나 이럴 수 있다고 말하죠. 마치 넌 왜 아인슈타인이 아니냐? 라고 꼽주는 거랑 같아요. 그렇게 이 소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다수를 추종자로 전락시킵니다. 이로써 이 사상은 소수의 선구자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조직론에서 나타나는 전위대입니다. 이 선구자들은 대중의 상식, 세상의 규범을 무시할 권한을 주장해요. 현실적 한계는 변명일 뿐이고 상식은 구습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민주당의 전과자들이 당당한 이유입니다. 셋째, 개인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개성은 한계로부터 발생합니다. 근데 그 한계를 부정하니까 개개인의 가치도 짓밟힐 수밖에 없죠. 나는 얼마든 누구처럼 될 수 있고 누구든 나처럼 될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배타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됩니다. 이게 공산권 국가가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이유입니다. 넷째, 무신론입니다. 인간 초월 사상의 궁극적 지향은 결국 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요. 물론 사람이 신의 존재 좀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의 근거가 없어야 하니까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건 신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신이 없다고 말하는 신을 위해 옛 신을 죽이는 종교전쟁에 지나지 않죠. 이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단순한 세속화를 넘어서 종교를 탄압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무리 감추고 꾸민들 변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통저변 인간 초월 사상입니다. 실상 우리가 발견하는 두 사상의 모든 현상, 비판점 그리고 한계가 여기에서 기인해요. 이 본질이 일치하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고작 조직론 몇 꼭지 가지고 선 그어본들 사막 모래 위에 그은 선과 다를 바 없어요. 야, 4885 너지? 인간 초월론의 본질적 한계는 곧장 사회주의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인간 초월론의 설계주의 사상은 결국 사회 구성원 서로가 반목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흠결은 모두 덜 진화되었음의 증명이므로 결국 좋은 모습만 드러내야 한다는 가식과 위선이 퍼지죠.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엄격한 정죄와 판단이 사회주의 사회에 만연한 상호불신을 야기합니다. 이 불신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소규모 공동체 위주의 파편화로 몰아갑니다. 이 파편화 속에서도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상술한 인간 초월 사상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전이대, 즉 혁명지도부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이들의 통솔력이 곧 사회 통합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전이대의 존재 정당성을 순환 논증해줘요. 사회주의가 좌파라면서도 사회주의 국가는 반드시 극우적 국가주의 체제를 갖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시진핑 욕하고 공산당 욕하면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양상이 하도 오래 진행된 탓에 전이대 역할을 하는 공산당이라도 없으면 지금 중국은 수백 개로 쪼개질 판이거든요. 좋아. 한편 이런 상방 압력 때문에 전이대는 계속 앞으로 전진할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끝없이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이유이죠. 미움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아젠다이고 그게 그들의 밥그릇이니까요. 이래서 김대중이 호남 차별론 만들어서 지역감정 스타트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정권 잡고서도 한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은 여가부 만들어서 남녀 갈등 이니시 걸었고 노무현 정권은 탈권위주의 스텝 밟으며 각종 권위체계 추락의 효시를 당기고 서울 죽이기 정책으로 세종시 추진하며 수도권 비수도권 갈등에 불을 당겼죠. 승련 사회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항상 나라를 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존을 위해 끝없이 투쟁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을 잡고서도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통치가 됩니까? 말 위에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는 법입니다. 항상 사회주의 정권은 비현실적 복지, 망상적 외교정책, 불가능한 아젠다를 제시하다가 나라를 똥통에 처박아버립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저변에 갈린 인간 초월 사상이라는 것에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성은 한계인식에서 비롯되니까요. 누구 한둘 결정권자가 정신 차리고 온걸론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무현 꼴나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직 전체가 돌아있는데 한둘 정신 차린다고 되겠습니까? 정신 차린 놈이 배신자 취급당하죠.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소? 대한이 조용히 좀 하십시오. 사회주의는 보통 좌파로 분류됩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전편에 설명드린 대로 좌파적 가치는 개혁과 진취성이고 사회주의의 인간 초월 사상은 인간의 본질마저 뛰어넘자는 미친 진취성을 가지니까요. 이 분류 때문에 좌파를 통째로 반역자 취급하는 것이 요즘 우파의 현실인데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회주의 좌파적 성향은 100짜리 고속도로에서 250 놓고 쏘는 양카 같은 겁니다. 이 미친놈들에 묶어서 좌파를 모두 반동 이적단체로 낙인 찍는 것은 이 양카 때문에 엑셀 페달을 다 뽑아버리자는 말과 같아요. 이런 물건에게 좌파라는 이름을 허락하면 정상적인 개혁의 주체는 우파가 되어야 하는데 우파는 본질이 온걸론입니다. 아기가 안 맞죠. 그래서 이 구조 하에서는 개혁과 개선 그 자체가 터부시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인 꼰대즘의 실체입니다. 개혁이 없는 사회는 오래 못 가 침전하고 부러집니다. 사회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하니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생명은 곧 죽음으로 향하죠. 사회주의 핑계로 좌파를 척결해버리면 안전제일 외치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달리는 암덩어리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사람의 몸에 강렬한 도파민을 쑤셔 박는 향정신성 약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렬한 자극으로 정상범주의 자극에 무뎌지게 해 사람을 페인으로 만들듯 사회주의는 좌파라는 이름을 오염시켜 사회를 병들게 만들죠. 보통의 인식과 달리 사회주의는 엄살쟁이의 아편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사회주의의 수혜를 못 봅니다. 이분들은 사회주의의 사별론 따위 들을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요. 실제로 지역 GDP가 낮을수록 그 지역의 지배적인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죠. 적당히 잘 살지만 자신의 현실에 불만이 그득하고 애매한 정의감으로 남을 동정하며 그 동정함을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여기는 이들, 사회주의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죠. 사변적으로만 세상의 문제를 논하고 방구석에서 손쉽게 누군가를 동정하는 그 안일함에 바이러스가 스미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남좌파, 요즘 말로는 영포티, 586입니다. 그들의 사상에서 악취가 나는 원흉이 바로 사회주의 그리고 그 기재의 인간 초월 사상의 비현실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아, 이게 범인의 냄새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사실 중요한 꼭지 하나를 못 다뤘는데 이건 다음에 공산주의를 다룰 때 같이 다루겠습니다. 이미 분량이 터져나가서 조땜을 감지하고 있는 판이라 이것까지 다룰 수는 없겠네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